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금일은 구독자님의 요청 종목으로 2차전지 동박 배터리로 유명한 SKC라는 기업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흑자가 나오다가 최근에 큰 적자로 돌아선 상황인데 이제는 데드포인트를 지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KC의 투자 포인트 지금쯤 담아가보면 어떨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투머치팍에 궁금하신 기업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반도체, 친환경 분야의 고부가 가치 소재 기업으로서 특히 동박 전지 시장에서 배터리 관련주로 크게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2월 14일 기준으로 81,600원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고로 올라갔던 그런 시점은 20만원 가까이 주가가 갔었고 지금은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롯데케미칼과 같은 동일 업종에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SKC는 리튬 이온 2차전지 소재인 전지박 등을 제품 생산하고 판매하는 2차전지 소재 사업 쪽에 관련된 생산 판매 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라믹 파츠라든지 반도체 소재 부품 사업 또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 친환경 공법을 통해서 만든 PO로 고부가 피지 제품을 생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 SKC IR에서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40% 성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하반기에는 분기 흑자는 가능하다는 내용의 실적 가이던스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사업 부문별로 보았을 때는 동박이 40%, 화학이 45%, 반도체가 15%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부터 동박 판매 물량 회복이 예상되고 반도체 소재는 1분기부터 업황 회복과 함께 대형 고객사 수주 계약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 매출 성장을 예상할 것이라면서 하반기부터는 분기 단위의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SKC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됐을 때 공시가 나왔던 부분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SK텔레시스 합병 후 매출액 증가라든지 파인세라믹 중단 사업 분류로 손익이 변동되는 등 자회사의 지분 관계 및 매각과 또 많은 연관성으로 매출이 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영업 손실만 2,163억 원으로 크게 손실이 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하였는데요. 2차전지 및 반도체 시장의 부진과 함께 글로벌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SKC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성장을 위한 데드포인트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면서 올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및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게 되면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반등을 이뤄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2차전지 반도체, 친환경 소재 등 3대 성장축을 계획으로 미래를 그려내고 있고요. 특히 동박사업 투자사인 SK넥스틸리스가 지난해 고객사를 다변화하면서 말레이시아 공장을 가동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부분에 눈에 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실리콘 응급제 사업화를 위한 투자사 얼티머스를 설립하면서 시생산 라인을 착공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도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은 고부가 소재, 부품 위주로 재편 중인데요. 저부가 기초 소재 사업을 정리하는 대신에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분야 선두주자인 ISC를 또 인수하고 패키징 기술 기업인 미국 칩플랫에 투자를 단행하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였고요. 세계 최초로 반도체 글라스, 키판 상업화를 준비 중인 앱솔릭스의 미국 조지아 1단계 생산 공장 건설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 친환경 소재 사업 역시 순조롭게 상업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력 사업의 실적 회복을 통해서 외형 성장 및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SKC의 지금 시점이 가장 낮은 주가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박 사업은 전방시장 회복과 함께 고객사와의 추가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 말레이시아 공장 생산 비중 확대 등 원가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데드포인트를 지나가는 이런 수익 구조 강화 기간에 신규 사업의 미래에 차질 없는 준비를 그려내고 있고요. 또 다른 기사 속에서도 하반기에 흑자를 낸다는 뜻밖의 동박이 부진했지만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포인트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SKC가 주력으로 하는 3원계 배터리가 아닌 중국의 저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채택이 늘어나면서 발주 물량이 급격한 것으로 적자의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발주 물량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절반 수준만 출하되어 판매량이 줄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발 공급 과잉도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의 가격 경쟁을 지속하는 등 전년 대비 5에서 15% 주요 고객사 공급 비중이 하락한 원인이 매출 적자 지속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SKC는 고객사와 4, 5년의 중장기 계약으로 15만 톤의 동박 공급 계약을 최근에 논의 중이면서 또 연내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을 예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면에서는 중국 경쟁사 진입을 제한하며 경쟁 심화에 대응할 예정인데요. 말레이시아 공장 생산 비중을 확대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하반기 가동률 80에서 9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폴란드에도 5만 톤 규모의 동박 1, 2 공장을 건설 중이고 계속해서 소재 사업 또한 대형 고객사 수주 계약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는 내용까지 밝혀지고 있고요. 화학사업 분야는 시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글로벌 화학사들의 감산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고비를 잘 넘긴다면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스프레드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강력한 비용 절감 방안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도 1조 5천억 원 대비 약 40에서 50% 축소하면서 보수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보수적으로 하여 전체 금액의 60%는 해외 동박 공장 증설, 특히 폴란드 쪽의 증설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약 3년간 연간 실적을 보셔도 꾸준히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오다가 적자에 들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반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박 5개 이상의 고객사와 15만 톤 공급 계약이 연내 체결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SKC가 컨콜에서 내용을 밝히기도 하였었고요. SKC의 글로벌로 동박 공장을 가동하는 부분이 중국의 추격을 꺾을 비장의 무기가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력 비용을 반값으로 낮추는 등 경쟁력을 원가에서 낮춰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요. 중심부로 더욱 들어가면 SK 넥실리스의 말레이시아 1공장과 2공장이 최근에 위용을 드러낸 만큼 첫 해외 생산 프로젝트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축구장 23개 크기로 지어진 1공장이 첫 제품 출하에 성공해 상업 생산을 시작하였고요. 또 2023년 1분기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 공장도 있고 이 생산 라인과 내년 3월, 5월께 각 상업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연산 5만 7천 톤 단위의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규모의 동박 생산 체제가 모두 구축될 예정입니다. 96년도부터 인쇄회로 기판 PCB용 동박 사업을 영위해온 SK 넥실리스는 2003년도부터 배터리용 동박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각종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배터리용 동박 분야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SKC는 사바주에 진출한 최초의 한국 기업인데요. 코타키나발루는 국내에서 휴양지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총생산 가운데 관광 비중은 2%에 불과한 만큼 천연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물류가 최대 강점인 지역인데요. SKC가 여기에 주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앞세워 해외 기업 유치에 나설 때 바로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서 사바주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SKC의 투자 결정부터 인허가 착공까지 7개월 만에 이루어진 부분으로 앞으로 재생에너지 제조업 분야에 사바주 추가에 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폴란드 역시 SK 넥실리스의 5만 7천 톤 규모의 동박 생산 공장이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건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과 캐파 생산 능력이 넓어진다는 모습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박 시장이 2021년도 26만 5천 톤에서 2025년도 74만 8천 톤 규모로 3배 가까이 급성장한다는 부분을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후발주자가 계속해서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기술 경쟁력에서 격차가 나고 생산 증설, 설비 전체적인 포션 부분에서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더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의 언급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SKC는 동박 쪽에 특허반 230건을 가지고 있을 만큼 글로벌 기업 중에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C는 차세대 수들을 꼽히는 실리콘 음극재를 또 내년도 1월부터 올해 1월부터죠. 시범 생산하며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을 확대한다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SK 넥실리스 등 말레이시아 공장과 동박전지, 배터리 시장의 성장 전망 등 실적 개선세까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SKC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을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고요. SKC의 글로벌 ESG 소재 솔루션 기업으로 글로벌로 나아가는 SKC의 미래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